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때문에 2015년도 예산안 처리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난 9일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처럼 연방정부의 셧다운까지 일어나는 사태는 막았는데요. 다만 우려했던 대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의 예산은 내년 2월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회가 예산안 시효를 이틀 앞둔 9일 밤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2015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방기관은 1년치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상원 의석 9석을 추가해 내년 1월부터 다수를 점하게 되는 공화당은 이를 기회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위한 예산 집행을 막고 행정명령을 철회하도록 다시 압박할 예정입니다. 이미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 4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와의 전쟁을 위한 자금과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를 위한 자금도 추가됐습니다. 합의된 예산안은 상하원 승인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미국 한인 2세들의 한국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시민참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인 동포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선 한인 2세들에게 정확한 한국 역사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2세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시민참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해켄색에 위치한 시민참여센터에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최미영 총회장, 이승민 부회장 등 협의회 관계자들이 방문해 한인 2세들을 위한 한국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는 한국 언론이 재외동포 주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선 현지에 있는 한인 동포들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며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2세들에게 올바른 한국 역사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냐, 원 오브 코리안일 수도 있고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이 정체성 관련한 문제, 역사 교육이죠. 인권, 환경 이런 글로벌 이슈에 관해 가지고서 이거를 옳게 교육시키는 문제, 이걸 성공적으로 해놔야만 여기 뿌리 내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교육부 교육과정은 한국사를 가르칠 때 한국 전쟁과 일제강점기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제한적인 교육을 받은 한인 2세들은 한국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오늘 버겐 카운티 청사 앞 위안부 기린비를 직접 방문한 최미영 총회장은 현재 한국학교협의회가 교육과정 개정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교육 환경이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힘들게 살았던 그런 역사를 갖다가 여기에 다 같이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우리 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부터 이런 데를 좀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보고 체험하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걸 제가 느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운동들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한인 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겠다는 것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단계를 넘어 한인 2세들에게 다양한 한국 역사와 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동포회관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KCS 한인봉사센터와의 파트너십을 염두하고 있지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어서 박민기 기자입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가 투명한 퀸즈 동포회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저녁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진행된 공청회는 동포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김윤왕 위원장과 류재봉 퀸즈 한인회장, 김영진 직능단체협의회 의장 등 10여 개의 단체장들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장 큰 논쟁은
동포회관 추진위원회와 KCS 한인봉사센터 간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현재 퀸즈 한인회는 정부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퀸즈 한인회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조건을 봤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뉴욕 한인봉사센터를 파트너로 1차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류재봉 퀸즈 한인 회장은 만약 KCS를 파트너로 선정할 시 정당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단체장들은 염려를 표했습니다. 또 그 봉사단체인 KCS를 상대로 퀸즈 한인회가 어떤 법적인 보호장치를 해서 지분이라는 것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게 과연 가능할까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나중에 10년 후에 우리가 동포회관을 만들고 나서 2세 위주의 KCS 이사회가 자, 저희는 지금 저희 프로그램만 돌려도 벅찹니다. 저녁 시간도 저희가 다 KCS 프로그램을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퀸즈 한인회나 다른 단체들이 그동안에 뭐 저녁에 이렇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지금 10년 전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5년 후에를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동포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는 이날 접수한 각 단체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뒤 올해 안에 다시 공청회를 열어 한인사회가 만족할 만한 조건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치 양보도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둔 20개의 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들도 맞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주 텍사스를 비롯한 17개 주가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오하이오주도 가세했습니다. 이들 주는 모두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곳들로 앞으로 공화당 주지사를 둔 나머지 10개 주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권한을 넘어섰고 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에 맞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등 민주당 소속 시장 20여 명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뉴욕시장실은 8일 시장관저에서 샌프란시스코와 포틀랜드, 애틀랜타와 시애틀 등 전국 20개 도시의 시장을 초청했습니다. 이들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각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해 협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후 미국 내 인종 간의 갈등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설문조사가 실시됐는데 응답자의 절반이 관계가 더 나빠졌다고 대답했습니다. 블룸버그 폴리틱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 내 인종 간 관계가 나빠졌다고 답변했습니다. 36%는 인종 갈등이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전과 다름없다고 대답했고 9%는 나아졌다고 대답했습니다. 갈등이 악화됐다는 응답자는 인종별로 흑인은 45%지만 백인은 56%에 달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최근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한 두 사건의 대배심 결정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흑인 청년을 총격 사망하게 한 백인 경관을 불기소 처분한 데는 52%가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뉴욕주에서 흑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관에 대한 불기소 결정은 60%가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백인은 미주리주 대배심 결정에 대해 64%가 지지를 표명했지만 뉴욕주의 결정에는 32%만 동의했습니다. 흑인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90% 이상 절대 다수가 반대했습니다. 뉴욕 직능단체 협의회 차기 회장에 이상호 내일협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의장 선출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인 일부 단체장은 협회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협의회는 어제 저녁 플러싱에서 열린 정기 원래회에서 회의에 참석한 9개 직능 단체장 중 7개 단체장의 동의로 이상호 내일협회장을 차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의장 선출에 앞선 논의 과정에서 권영현 뉴욕 경제인협회장과 최현철 뉴욕 수산인협회장은 각 단체장들이 순번대로 의장을 맡아야 한다며 정관에 없는 선출 방식에 의의를 제기하고 회의장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협의회는 거수 투표를 진행하고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상호 내일협회장을 전원 찬성으로 차기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의장에 오른 이상호 회장은 이견을 보인 두 단체장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겠다며 화합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협회 의장의 준비를 좀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 단체장님과 저희 협회에 14개 단체가 있는데요. 화합하는 협회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어깨가 무겁고 힘들지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전직 의장님들의 또 하신 사업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단체장으로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편 투표 참여를 거부했던 권영현, 최현철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제인협회와 수산인협회는 직능 단체협의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독도 표기와 관련해서 독도가 올바른 명칭이라고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 분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쐐기를 박는 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 114대 회기 연방하원에서도 외교위원장을 맡게 된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6일 독도의 표기와 관련해 올바른 명칭은 독도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 외교위원장이 독도 명칭 논란에 대해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특히 로이스 위원장은 독도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독도 표기가 단순한 표기 차원을 넘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도의 영유권이 역사적으로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그 의미가 더욱 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또 최근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군대 위안부 동원에 강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위안부 동원이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위안부들이 성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역사적 기록은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역사를 인정하지 않은 일본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뉴욕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불입니다. 뉴저지는 시간당 8불 25센트죠. 이 법정 최저임금이 뉴욕과 뉴저지 모두 내년에 또 인상됩니다. 연방 최저임금을 $10 10센트까지 올리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주의회는 당시 시간당 $7 25센트이던 최저임금을 3년에 걸쳐 $9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현재 시간당 $8인 뉴욕주 최저임금은 오는 31일부터 $8 75센트로 오르고 2015년 12월 31일에는 다시 $9로 인상됩니다. 뉴저지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7 25센트에서 올해 $8 25센트로 $1 인상했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시간당 13센트가 인상됩니다. 이와 같이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기업 등 고용주들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은 주 최저임금을 $10 10센트로 올리고 각 시와 카운티 정부가 여기서 최대 30%까지 더 오른 자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 10센트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항공기 회항을 그저 승무원에게 내리는 징계 정도로 생각했던 조현아 전 부사장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겠죠.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면서 한국 검찰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고 조현아 부사장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세계의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